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제 연구치료에 관련 질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대략 한 6개, 7개 정도의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한 개씩 이제 교수님들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읽어드릴게요. 현재 국내 연구 중 임상을 하고 있거나 임상에 근접한 연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서 연구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문상훈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망막 변성을 치료하는 임상 연구에 근접한 연구에 대해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시작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인공망막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영 교수님이 하시는 유전자 치료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에 차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사람 환자 두 분한테 이식을 해서 결과를 보고했던 연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줄기세포 연구는 현재 분화 능력을 국내 기술로 제고하기는 서울대 유전학 연구소에서 발전돼서 거의 임상치료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자들의 그런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의사로서의 표준화된 조언이 있다면 이 질문은 가장 많은 환자를 보고 계시는 유영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사실 이제 표준화된 치료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 망막 변성 질환이라든가 이미 세포가 이렇게 망가진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움이 되는 치료들이 있죠. 저희가 그 대규모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고단위 항산화제라든가 그리고 또 보조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효과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환자마다 효과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좀 이것저것 좀 이렇게 다르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거라든가 또 그런 보조제 측면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경험에 의존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교과서적으로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효과가 없고 이론적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외로 일시적으로 좀 인기를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학문적으로 규명이 안 됐지만은 또 도움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을 또 저희가 일상생활 실천할 때 어떤 부가적으로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보조제,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록 효과가 확실하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은 환자분들한테 격려하고 인커리지하고 권장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RP 환우 중 당뇨도 많이 있습니다. 병행 치료 여부는 어떻게 될지요? 그래서 RP랑 당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당뇨 망막병증도 많이 당뇨를 가지신 분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또 RP도 나타나서 눈을 실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질환인데 두 질환은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망막 색소 변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당뇨 망막병증, 즉 당뇨가 아니고 당뇨 망막, 눈에 오는 합병증은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망막 색소 변성이 있고 당뇨 망막병증도 발생하는 것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두 질환은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맹증, 눈부심 현상 같은 초기 증상이 단순 증상인지 아니면 망막변성 초기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조기 확인 및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구분법과 예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재령 교수님? 증상만으로 자가 진단을 내린다면 정말 좀 위험한 것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밤눈이 어두워지는 건 저도 밤눈이 좀 어두운데 근시가 좀 심해져도 우리나라 근시가 많기 때문에 밤눈이 조금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RP가 있으신데 본인은 이제 걱정이 돼서 검사를 아직 안 해보셨는데 좀 야맹증이 있다면 검사를 물론 해보셔야겠죠. 괜히 이렇게 불안해 떨지 말고. 그렇지만 야맹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RP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이제 자제분하고 같이 진료실에 오거나 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상담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대개는 가족이 이제 배우자하고 같이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병력도 청취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야맹증에 대한 병력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판단해서 야맹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자제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꼭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지 그것이 그럴 것이다라고는 절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떤가. RP 치료책이 개발되어 RP 환자들의 일반적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문상원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도 아예 했었는데 잘 모른다라는 거고요. 분명한 거는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은 은유보로 설명할 수 있다면 레이 커즈 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인터넷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아주 오래전에 곧 세계가 인터넷화가 될 것이다. 누구나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닐 것이다. 라고 예측했고 그 이후에도 무수하게 많은 일들을 마쳤습니다. 본인이 막 스캐너라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제2의 토마스 에디슨이다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고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이분이 의료에 대해서 인간은 2045년에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의학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다면 그 전까지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IT 학자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IT랑은 굉장히 많이 틀린 얘기입니다. 생명과학은 1 더하기 1이 아니고 1 빼기 1이 아니라는 1 빼기 1이 0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좀 더 혁신적인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상용화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누가 했다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료 투어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투어리즘에 우리가 휩쓸려 다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차근차근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하나씩 모으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일반 시민분이 환우분들께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망막변성 환우들이 생활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한국망막변성협회 자문위원이신 김미성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할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활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 사실 RP는 일반 시각 장애와는 좀 다르게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 때문에 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RP 진단을 받았을 때는 상태가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생활의 불편감이 뭐 야맹증이라든가 좀 부딪힌다든가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서 생활의 불편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환우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의 상태를 그러니까 가족들을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이나 자기와 생활을 하는 같이 하는 동료들이나 이런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 했던 것을 일주일 후에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알피 환자가 있다면 무엇이 불편한지를 스스로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소통을 하는 그 곁에 있는 환우들과 이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얼만큼 불편한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만큼 안 보이고 얼만큼 불편한지를 모르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시야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많이 밑에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차기도 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가면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럴 때 계단을 내려갈 때나 이럴 때 옆에서 좀 팔짱을 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피 환자 자신이 자기가 진행성인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진행을 해서 언젠가 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진행 과정마다 굉장히 심리적인 고통을 받기 때문에 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멘토가 있다면 환우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곁에 혹시 알피 환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